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15년 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마을중개사입니다. 타이틀은 등기부 등본 믿고 집 샀는데 2억 빌라 날렸어요. 근저당권 안 잡혀 매매한 40대 집주인이 문서 위조의 등본 세탁. 알고 보니 은행 1억 4천만원 대출이 있더라. 대법원에서는 근저당권 은행이 우선이다. 소유권 날려 당장 집 사야 될 판이다. 한국은 등기 공신력 인정이 안 된다. 화물 운전자 장모 씨와 아내 윤모 씨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에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천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원을 합쳐서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을 무렵 2020년 3월에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라왔다. 이전 집주인인 김모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라며 국내 한 은행이 등본 원상 복구 소송을 낸 것이다. 빌라에 대출이 껴 있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장씨 부부는 분명 빌라를 구매할 때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이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은행 받은 대출은 다 갚은 것으로 돼 있었고 빌라에 그 어떤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할 때는 은행에서 돈 빌렸던 것이 등기에 말소된 거예요. 다 갚은 걸로 표시된 거죠. 이거는 건 중개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지금 대박 사고 친 거예요. 이 주기로만 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장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김씨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고 판결했다. 은행을 채권자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 3심까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알고 보니 장씨 부부가 확인한 등기부 등본은 위조된 서류를 법원이 그대로 반영한 부실 등기였다. 이거를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할 때 이거를 위조해서 말소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진짜 머리가 천재네요, 천재. 이런 천재, 이 사기꾼. 이전 집주인 김모 씨는 장씨 부부에게 집을 팔기 전에 해당 빌라를 담보로 1억 4,280만원 대출을 받았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갚은 것처럼 중요한 거,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감쪽같이 세탁했다. 이거에 완전히 뚜껑이 지금 열리는 거죠. 결국 장씨 부부는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 빌라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이 장씨의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김씨의 대출금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겼고 집이 처분돼 나온 돈은 은행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장씨 부부는 당장 아이 셋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 사건의 전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등기가 공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 등본에는 1억 4천만 원 근저당이 말소되어 있는 거를 보고 매매 계약을 해서 빌라를 매수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1억 4천만 원짜리를 매도인이 은행의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가서 접수해서 말소 등기를 한 거죠. 근저당은 사람들은 모르죠. 저 같은 전문가도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믿고 산 매수인은 2020년 한 3년 정도 지나서 은행이 소송을 거니까 법원에서는 그래 맞네, 이거는 말소 등기를 없애버리고 원래 근저당 설정 등기로 원상 회복시켜라. 그래서 결국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넘어간 거야. 와 진짜 이런 사기꾼을 만날 수 있을까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매매 계약할 때 종전에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말로 이게 말소 등기가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중개사로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은행에 가서 매도인에게 채무 부존재 확인서, 그 은행에 이 매도인이 채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꼭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만 보고 좋아가지고 헤헤헤 그러면서 계약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는 매도인 김씨가 죽일 놈이고 두 번째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게 정말 아쉽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특히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계약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구독, 좋아요, 앤드 유튜브 보관함이죠. 거기다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와,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 누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말씀해 주겠어요. 임바울 중개사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땅 법당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너스 영상이 있습니다. 등기 공신력, 등기부 등본이 믿을 수 있다. 이거는 등기부 등본을 잘 보고 그대로 거래해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크게 문제없이 권리가 이전이 된다. 이게 등기 공신력이 있답니다. 일부 유럽에서 하고 있어요. 등기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해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야.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먼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매수인 너의 소유권이 될 수 없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등기 공신력이 없답니다. 오늘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2017년 7월에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2017년 4월에 김씨 사기꾼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자, 근저당 설정, 채무자 김씨, 금액 얼마 딱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 근저당을 김씨가 은행의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등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이걸 믿고 거래를 했는데 3년 후에 은행에서 보니까 이거 뭐야? 왜 돈도 안 갚았는데 이게 말소되어 있어? 그래서 매수인한테 당시에게 이거 원상복구해. 이거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어야 돼. 이거 원상복구 한 거예요. 원상복구 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똑같이 말소되지 않고 근저당 설정 내용 쫙 이거 누가 갚아야 돼요? 1번은 김씨가 갚아야죠. 근데 김씨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장씨 매수인이 갚아요. 매도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 회복시켜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경매까지 들어간 사례.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거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